이분들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 23기 옥순이 없었다면, 아니면 23기 옥순이라는 사람이 처신을 기대했던 대로 했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들 분개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항상 아쉬운 결과가 나왔을 때 이때는 제 탓, 이때는 제 탓 해버리면은 본인 스스로 개선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날려버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연 채널의 성지연입니다. 지난번에 슈퍼땡스로 요플레님께서 후원을 해주시면서 낯설 사계에 이슈가 있었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돈을 주시는 분한테는 또 철저하게 제가 복종을 해야 된다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찍어보려고 점심시간에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또 무풀방지위원회 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낯설 사계 처음 시작할 때 자기소개했을 때 느꼈던 것들을 찍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는 확실히 이제 나는 솔로 본 방송에 비해서는 제작진의 투자 같은 게 적다라고 느껴지기는 했었거든요. 자기들끼리 친목하는 겸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본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집중도도 떨어지고 흥미도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거를 영상을 찍을 일이 있을까 생각은 했었는데, 저희 채널에 요플레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요청도 해주시기도 하셨고 언급이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은 이제 23기 옥수님이 낯설 사계 나와가지고 인기녀로서 상황을 맞이하게 되셨죠. 그 상황에서 다른 여자 출연자하고 23기 옥순한테 대시를 했었던 남자들이 옥순에 대해서 앞담화, 뒷담화, 옆담화 뭐 그런 얘기들이 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큰 관심사는 이거잖아요. 따돌린 저 사람들이 문제냐, 23기 옥순이 문제냐. 그래서 왜 그런 의견이나 생각의 차이가 생길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둘 다 어느 정도의 과실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실의 그러면은 기준은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선긋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선긋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을 비난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결국에는 나의 선택인 거잖아요. 저 사람이 선긋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2순위, 3순위인 것 같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한테 계속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그 사람의 선택이듯이, 이 사람이 선긋기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하느냐도 결국에는 이제 그 마음을 표현받고 있는 사람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인들이 유리한 시기에 명확하게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선긋기라는 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나는 솔로 초반부에도 이렇게까지 명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나는 솔로를 처음 봤던 게 9기였거든요. 9기에 가장 유명했던 정신과 의사 광수랑 이제 삼각관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광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 선택할지 끝까지 얘기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방송의 재미로는 그게 더 재미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선택의 순간까지도 결정을 못했을 수도 있고, 설사 그거를 미리 얘기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뭔가 광수라는 사람이 되게 큰 잘못을 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조금 아쉬울 수는 있었겠다라고는 생각을 해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선 긋는 게 이 방송 출연하시는 분들한테는 매너처럼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적절한 시기에 선을 좀 그어주는 게 맞다라고도 또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나쁘게 얘기하는 거는 아쉬움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 왜 분개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다들 본인이 뭔가 얻을 수 있는 거를 얻지 못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뭔가를 잃었기 때문에 23기 옥순한테 안 좋은 얘기들을 한다라고 보였거든요. 과연 이게 23기 옥순의 어떤 문제였을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마냥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정리를 해보면은 23기 순자는 어쨌든 미스터 권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23기 옥순이 여지를 주고 있으니까 자기가 미스터 권이랑 이제 발전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11 영숙 같은 경우는 미스터 한에 대해서 저럴 필요까지 있나 싶을 정도로
감정 소모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미스터 권도 그렇고 미스터 한도 그렇고 23기 옥순이랑은 안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차순위로 이분들을 선택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렇게 차순위로 선택을 받으면 그것도 기분이 별로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선택 받아봤자 그게 계속 이어지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외부 요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게 설사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아쉬운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라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탓할 수도 있고 남 탓하려면 정말 끝이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꿀 수 있는 거는 나 자신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 23기 옥순이 없었다면, 아니면 23기 옥순이라는 사람이 처신을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했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들 분개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뭔가 항상 아쉬운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원인을 나한테서 찾아야지 개선도 하고 하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럴 때마다 이때는 제 탓, 이때는 제 탓 해버리면은 이분들은 이제 본인 스스로 개선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날려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마음이 크기도 하니까 그런 거라고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이제 적대시해서 본인이 더 나은 상황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24기 옥수는 좀 그래요. 이분께서 어장 관련해가지고 할 말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야말로 정말 자기가 끌리는 사람도 없어도 자기의 화제성과 인기몰이를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모았다가 이제 한번 터트리고, 근데 이제 24기 옥수님이 낯설 4계에서 본인께서 원하는 성과를 이루지 못하신 이유는 가장 큰 건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방송에 임하시는지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때 뭐 누가 그랬잖아요. 뭐 지뢰녀라고 그랬나? 굴욕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이미 남자 출연자들이 24기 옥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어쨌든 인기가 이제 예전 같지 없다라는 거는 본인이 예전에 보여줬던 모습의 결과물이지 23기 옥순의 존재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께서는 23기 옥순만 없었으면 자기가 똑같이 예전처럼 인기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남자들은 24기 옥수님한테 끌려올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24기 옥수님이 보면은 항상 이제 본인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선택 안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인터뷰든 다른 데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역시도 본방송 때도 이제 이미지가 깎여 나갔는데 이번 4기에서 너무 많이 깎여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진짜 옥수님의 이 행보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후반으로 가면서 차라리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고 조금 더 그냥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11 영숙님도 그랬던 게, 이제 본인께서 이제 미스터 한을 양보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미스터 한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셨던 거잖아요. 11 영숙님이 본인께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미스터 한은 23기 옥순이 설사 없었다 한들 11 영숙을 선택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자들은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택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이제 좀 더 의지를 가지고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서 선택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스터 한님 입장에서는 11 영숙님을 이제 여자로서 알아갔다기보다는 11 영숙님께서 어쨌든 미스터 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냥 11 영숙님을 위해서도 본인이 이제 또 다른 또 장점도 있고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을 정말 또 좋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미스터 한하고 이제 미스터 권 얘기를 해보면은요, 일단 미스터 한 같은 경우는 본인은 어쨌든 23기 옥순한테 굉장히 진지한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선택을 받지 못하니까 그 상황에서 23기 옥순이 자기한테 돌아오려고도 했는데 본인 스스로 끊어냈잖아요. 이제 본인 나름대로는 자기의 힘들었던 시기 얘기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과연 이제 좋을까 하면 그냥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좋은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택하고 싶지 나도 같이 힘들고 싶어 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께서도 자기한테 굉장히 관심을 표현하는 11영숙이랑 23기 옥순이랑 저울질을 하시다가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본인도 어쨌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23기 옥순한테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가 본인한테는 좀 아쉬운 결과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됐다라고 하면은 미스터 한님이 더 이제 외모만큼 멋진 사람으로 보였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경험이 다 있죠. 나의 마음을 거절받았을 때 상대방한테 미움이 이렇게 솟아나는 게 저도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은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나보다 그 사람은 더 좋은 선택지가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말지. 근데 미스터 한님은 이제 워낙에 출중한 외모 때문인지 그동안 이런 좀 거절을 별로 안 당해보셔서 그러실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 같은 이제 평균 이하 남자들은 이제 거절을 몇 번 당해보면은 그것도 그냥 뭐 크게 뭐 이렇게 동요하지는 않는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미스터 한님께서 여자를 뒤에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스터 한님께서 지금은 후회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터 권 같은 경우도 옥순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히 좋은 유전자를 가졌는데 너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미스터 권님도 실책이 꽤 있었잖아요. 그 슈퍼데이트를 24기 옥순한테 홀려가지고 그렇게 썼다거나, 순자님하고 영숙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진 매력으로 거기에서 돋보이지 못했던 게 이제 아쉬운 결과의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미스터 한 같은 경우는 차라리 23기 옥순한테 직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좀 더 나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쉽지만 그 아쉬운 결과의 책임은 다 그냥 본인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아요. 누구를 뭐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자기가 좋은 자리에 가고 싶고 좋은 데서 뭔가 선택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나한테 좋아 보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으려면은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남 탓하면은 계속 이제 그런 상황만 반복되는 거죠. 나중에 또 매력 있는 사람한테 대시했을 때도 이런 상황은 분명히 계속 반복될 거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은 본인들에게도 손해가 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얘기로 봤을 때 요 사람들이만 문제냐라고 하면은 저는 옥수님 23기 옥수님한테도 아쉬운 부분은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두 가지 포인트에서 약간 적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포인트를 봤거든요. 첫 번째는 24기 옥순하고 미스터 권하고 데이트 나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미스터 권이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는데 굳이 23기 옥순이 잠깐 데이트 나가기 직전 사람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24기 옥순과의 데이트가 별로 좋지는 않았죠. 그 데이트가 좋지 않았던 거는 그 당사자들의 문제기는 해요. 23기 옥순 입장에서도 굳이 뭔가 이제 데이트 나가는 사람을 흔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 것 자체 또 그렇고, 본인 스스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도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저래서 저랬을 거다라고 이제 또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23기 순자가 물어봤었죠. 언니는 누구 선택할 거냐. 23기 순자 같은 경우는 같은 이제 기수 출신이기도 하니까 감정적으로 그래도 조금 더 친밀감을 가지고 있기는 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난 누구 선택할지 아직 모르겠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 언니가 일부러 나 안 알려주나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 나름대로 친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 더 서운함을 좀 느꼈을 것 같거든요. 흔히 잘 나가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돈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허름한 차 타고 다니고 자랑 안 하고 돈 없는 척 하려고 하고 이러는 게 그런 거를 다 겪어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은 이제 23기 옥순 같은 경우는 첫인상 선택부터 해가지고 우량주 3명의 선택을 몰표를 받다시피 해가지고 인기녀로서 군림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같이 출연한 여자 출연자들이랑 좀 더 소통을 잘 한다거나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면에서 시기와 질투를 좀 더 피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있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왔을 것 같거든요. 23기 옥수님이 선긋기를 전혀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미스터 강의에 끌리는 부분 때문에 끌다 보니까 이게 선택이 늦어져가지고 또 이렇게까지 좀 상황이 안 좋아진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한 거는 확실히 여론 조성이 이제 좀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23기 옥순이 정말 나쁜 사람인가? 정말 좀 욕먹을 만한가에
될까에 대해서 조금 긴가민가 하고 속으로는 조금 뭔가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하기는 내 이미지도 있기도 하고 어떤지 확신이 없었으니까 얘기를 못했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에서 몇 명이 바늘로 이렇게 딱 찌르니까 거기서 이렇게 뚝이 허물어지듯이 얘기가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하니까 나 스스로 하나 생각하고 있었던 게 또 저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퍼즐 조각이 있고 이게 맞춰지니까 23기 옥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충분히 욕먹어도 싼 그런 사람으로 본인들 스스로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방송인 것도 의식 안 하고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여론 조성이 무섭기도 하고 뭔가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 스스로 중심을 잡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미스터 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생각한 시기보다 끈다라고 하면 어장질이다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 기준이라는 것도 모호합니다. 여러분들 투자하고 투기의 차이가 뭡니까? 저는 그렇게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잖아요. 그쵸? 이게 애매해요. 성급기냐 어장이냐 다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결론을 그냥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런 데 출연을 했는데 저한테 여지를 두고 하다가 제가 별 성과 없이 끝났다라고 하면은요, 첫째로는 제가 마음에 들어 했던 사람한테 어쨌든 1순위로 발돋움하지 못했던 거는 저의 매력의 부족이고 나의 부족함이니까 저 스스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아쉬워할 것 같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와 직접적인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던 없던 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어장을 하든 조금 더 여지를 두고 알아보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 사람의 그냥 선택이고 하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너는 뭐 네 선택하는 거고 나는 내 선택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설사 뭐 내가 경우의 수가 잘 맞아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해도 저는 오히려 그럴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1순위랑 안 돼가지고 나한테 꽝 대신 닭처럼 오잖아요. 그럼 저도 그냥 됐다 그냥 하고 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간 나이대도 이제 저랑 비슷한 나이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보면서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의 반영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뭔가 안 좋은 상황에서 뭐 이렇게 나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요플레님께서 요청 주신 거에 크게 이제 흡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신 김에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기회 되면 하입도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